네, 6인의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은 엔저 효과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엔화 약세의 흐름을 주의를 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다음 주에는 코스닥 시장 강세를 전망하면서 실적 호전 중소형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연세에셋의 박동기 대표는 엔화 약세의 충격보다는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 약세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수출주는 중립 의견, 다만 건설과 화학, 금융 등 경기 민감주, 내수 관련주는 압축 대응 의견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하루 종일 들었던 이야기가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100엔대를 넘어섰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100엔대 상당히 두 자릿대에서 또 세 자릿대로 갔기에 상징성이 있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더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동안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타격으로 서의 영향력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가면서 수출 기업들, 국내 수출 기업들 주가 흐름에 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 흐름이 어제 오늘 현상은 아니죠.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어떤 상징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달러당 이제 100엔을 넘어가면서부터 국내 시장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를 이제 필두로 해서 여타 다른 수출 업종들이 이제 화학, 철강, 조선 업종들까지 이제 강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제 실물 경제나 또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역시 이런 엔달러 환율 같은 이런 환율 흐름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 참가자들로서는 마땅히 어떤 대응할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좀 길게 본다면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양적 완화에 따른 어떤 효과, 일본 얘기죠. 이런 부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향후에는 노동될 수 있지만 당장에는 어떤 환율에 민감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엔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수출주 매도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의 어떤 상승이 상당히 저해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 흐름에서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엔화 약세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가운데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를 불문하고 하여튼 내수 관련 업종들하고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그리고 나서 다른 업종을 좀 본다면은 어떤 시장의 성장 주기로 예상할 수 있는 LED 업종이나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실적 재료, 실종이나 호전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이제 일반 중소형주를 좀 한정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그동안 워낙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좀 수익이란 부분은 조금 현금화시키고 하락 시에 저가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도 함께 좀 병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 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엔저의 자동차주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엔저 효과는 일본에서 국내 생산된 제품의 수출 시에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요타를 제외하고요, 혼다나 닛산의 경우 해외 생산이 80에서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업체 역시 현지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서 현지 공장의 신증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는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매수 이후에 20만 원에서 정도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은 신중한 투자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권고 투자 비중은 어제보다 무려 30%포인트 낮아진 45%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현상 부장은 2분기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고 제시를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NC소프트, GS, 플랜티넷을 꼽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오늘의 권고 투자 비중이 어제보다 무려 30%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신중한 투자 전략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이 네. 신중한 투자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중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게 된 것. 제가 지난 어제까지의 흐름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코스피 시장에서의 지지선은 1949포인트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1949포인트가 유지되는 이상은 주식 매수와 또 적극적인 투자 전략, 즉 주식 매수와 보유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그 지지선이었던 1949포인트가 이탈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수정은 신중한 투자 전략인데, 권고 투자 비중을 30% 정도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그런 보유하신 그런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을 일괄적으로 30% 정도 낮추시는 그런 전략이 신중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익이 난 종목이든 손실이 난 종목이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일률적으로 한 30%, 즉 뭐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한 300주 정도는 현금화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가자라는 것이 그러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아직 보보지 못한 이야기들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현상에 따른 주가의 조정 영향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또 장중에 뉴스거리가 잠깐 됐었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것이 또 주가를 끌어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많이 미래에 걸쳐져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 여부도 역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주가의 조정 요인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 선물 12,000계약, 그다음에 주식 2,200억 정도를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미국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조기 종료 관련돼 있는 그런 노이즈, 그 부분들이 이제는 표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에서의 그런 정책 변화 또는 그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는 그런 전략도 여전히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보유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우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